안녕하세요, 한사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하면서 배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업가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이행 비용보다 법률로 딜레이되는 법률 분쟁을 하면서 내야 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법적 싸움을 하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제품을 제가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공급 계약을 10억 원어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다 제작을 해서 10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10억을 줄 힘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돈 나갈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가 이제 민사로 싸우게 합니다. 그 비용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 퀄리티에서 하자를 막 잡아냅니다. 그래서 하자를 잡고 뭐를 잡고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1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 그리고 그런 분쟁 비용, 분쟁을 하다 보면은 상대편도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회사의 그런 경제력이나 아니면 파워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 싸움을 이끌어 갔을 때 플러스가 되겠냐 마이너스가 되겠냐를 고려를 해서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기업 간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기업 간 비즈니스를 잘 몰랐을 때는 이름 있고 뛰어나고 사람들이 아는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랑 일을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악평이 자자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계약서 없이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창업가시라면 아무리 여러분이 을에 미치고 그리고 이 계약이 간절하다고 해도 계약서 없이는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쓰는 거는 무조건 기본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료를 많이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갤럭시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함인데, 그 몇몇 기업들은 자료를 안 남기려고 카톡으로는 주요 메시지나 명시적인 의사 전달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녹취로만 최대한 그걸 남겨요. 그리고 전화를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녹음을 매번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구두 간 합의된 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누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법적인 자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증거 있냐? 그때 말하지 않았냐? 말한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료가 설령 없더라도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자료가 없어도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핵심적인 그런 녹취록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계약서가 갑자기 분실됐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더라도 상대편이 그걸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사항을 기억하시면은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큰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죠. B2B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면은 거래 대금이 많이 오고 가는 건데, 억 단위로 가는 건데 공이 7개 붙었을 때나 8개 붙었을 때는 이제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8개 이상으로 가면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측정을 할 때 잠재적 법적 분쟁 비용을 고려해서 계약서가 나가야 돼요. 이제 그거를 고려를 안 하고 진행을 하면은 향후에 그런 일들이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법적 분쟁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몇 퍼센트가 나올지, 일종의 보험금 같은 걸로 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기업하고 거래하다 보면은 이제 비딩에 참여를 할 때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비딩의 결과들이, 비딩 금액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높은 이유는 그냥 대기업이니까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해서기도 하지만, 그쪽에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할 때에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유 금액을 붙여서 산정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할 거라는 생각은 사업하면서 많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선하고 착할지라도 그 선하고 착한 대상이 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를테면은 사람마다 선함의 기준이 다른데, 한 회사가 폐업 위기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폐업 위기인데 고객사한테 거래 대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고 직원들한테 나갈 돈이 있다면은 뭐부터 대표가 내릴까? 여기서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직원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또는 거래사 쪽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치 판단에서는 결과적으로 파워게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객사를 한테 만약에 대금 지불을 제대로 안 한다면은 법적 분쟁을 각오해야겠죠. 아니면 그 고객사가 만만하고 뭐 그러면은 그냥 뭐 양해해 달라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직원들이 만만하다 하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될 거고요. 또는 양쪽 다한테 그럴 수도 있겠고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여하튼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은 이제 기업 간 거래에서 생각보다 많은 예비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인의 자금력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백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진에 있던지, 아니면 뭐 사회이사로 있던지, 아니면 C레벨급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찌됐던 내가 진짜 믿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강한 백커가 있어야만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스타트업을 하시면은 그 백커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투자자, 엔젤 투자자랑 그리고 이제 VC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죠. VC들 예를 들면 뭐 강한 VC들이 많죠. 뭐 한국투자증권 아니면은 뭐 미래에셋증권 뭐 이런 데들, 미래에셋 같은 곳들에서, 증권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이제 투자가 나온다면은 거기서 이제 지켜주죠.
그 회사를 지켜주고 또 도움이 또 자금력이 부족할 때나 아니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호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돈을 그래도 현금 흐름이 괜찮고 기업 이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딴 것보다도 분쟁 상황에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분쟁 상황이라는 게 장이 좋으면은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그리고 견디기 쉬워요. 근데 이제 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 현금 흐름이 꽉꽉 막힌 시기 또는 현금 흐름이 좋았다가 갑자기 막히는 시기가 오면은 분쟁이 생길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내용 증명, 그리고 이제 지급 명령, 뭐 민사, 형사 뭐 다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민사로 끝날 일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법원에 가는 거, 그리고 뭔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분쟁 상황에 놓인다는 거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꼭 내가 뭐 선하게 비즈니스를 했다, 아니면 뭐 내가 악하게 비즈니스를 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통사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내는 사람은 없지만 법적 분쟁은 의도적으로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릴 만한 회사들이 있어요. 업계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몇몇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새로운 섹터에서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다면은 그런 블랙리스트 회사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모든 업종에 있을 겁니다. 대금 지불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대표나 아니면 거기 뭐 경영진이 이제 문제가 있는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회사와의 거래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특히 소위 말해서 원청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원청에서 하청을 받고 또 하청을 받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 중간에 있는 회사도 살펴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원청이에요. 근데 원청이 대기업이라고 꼭 뭐 많은 여유 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라고 꼭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똑같아요. 그 대기업이랑 간판을 믿고 도리어 더 갑질하는 회사도 많고요. 그리고 자회사 만들었다가 합병시키거나 아니면 어느 날 그냥 폐업시키고 또 비슷한 걸로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어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주변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게 결국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은 크게 두 명이구나. 변호사와 회계사. 변호사, 회계사, 뭐 또 더 번다면 이제 세무사 정도? 이 사자 돌림 3개가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 돈을 벌어요. 잘 돼도 벌죠. 경기가 안 좋아도 벌죠. 언제든 법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르신들이 다 뭐 여러 행시, 고시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던 사업가라는 거는 그런 리스크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은 되게 일정 레벨에서 무조건 마주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처음엔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뭐 겁나고 뭐 무섭지 시간 지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기업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